오늘은 조조의 최고 참모이자 후한 말기의 대표적인 정치가였던 순욱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삼국지하면 유비와 제갈량을 떠올리시는데요. 하지만 정사를 보면 유비와 제갈량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조조의 최측근이었던 순욱입니다. 순욱은 자는 문약이었고 예주 영천군 영음현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재능을 보였던 순욱은 남양의 하옹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왕을 보좌할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죠. 189년 순욱은 효렴이라는 추천을 받아 수국령이라는 관직에 임명되었습니다. 하지만 동탁의 난이 일어나자 외직을 자청해 항보현령이 되었는데요. 당시 영천은 사방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순욱은 고향 사람들에게 이곳을 떠나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길 망설이고 있을 때 같은 고향 사람이었던 한복이 기병을 보내 맞이하려 했고 순욱은 자신의 종족들을 이끌고 기주로 향했죠. 그런데 순욱이 도착했을 때 이미 원소가 한복의 자리를 빼앗은 후였습니다. 원소는 순욱을 예우하며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려 했지만 순욱은 원소가 대업을 이룰 그릇이 못 된다고 판단하고 191년 조조의 진영으로 향했습니다. 조조는 순욱을 만나자마자 나의 장량이로다라며 크게 기뻐했고 그를 사마라는 직책에 임명했죠. 당시 순욱의 나이는 29세였습니다. 순욱이 조조 진영에 합류한 이후로 조조는 모든 군사와 정치적 결정을 순욱과 상의했다고 합니다. 특히 194년에는 여포가 장막, 진군과 함께 조조의 본거지인 연주를 공격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당시 조조는 서주 정벌을 위해 주력 부대를 이끌고 나간 상태였고 연주의 80개, 현중 77개가 여포에게 함락당하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순욱은 침착하게 대응하며 동군태수 하우돈을 불러들이고 남은 3개 현을 사수하는 데 성공했죠. 만약 이때 순욱이 이 3개의 현마저 잃었다면 조조는 근거지를 모두 잃고 몰락했을지도 모릅니다. 이후 조조가 다시 서주를 공격하려 하자 순욱은 항고조 유방과 광무제가 천하를 얻은 것은 자신의 근거지를 확실하게 다스렸기 때문이라며 연주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죠. 196년에는 순욱의 조언으로 조조가 한 헌제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는 조조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됩니다. 당시 많은 장수들이 헌제를 맞이하는 것을 반대했지만 순욱은 이것이 절호의 기회라며 적극적으로 주장했죠. 결국 조조는 헌제를 맞이했고 이를 계기로 대장군이라는 자리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이후 자신에게 대적하는 세력을 역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명분까지 얻게 됩니다. 순욱의 탁월한 능력은 인재를 발굴하는 데서도 빛을 발했는데요. 그는 조조에게 순유, 종요, 정욱, 곽가 등 수많은 인재를 추천했고 이들이 또다시 다른 인재들을 추천하면서 조조의 진영은 점점 더 강해져 갔습니다. 특히 순욱이 청거한 인재들에 대해 조조는 순상서령의 인물 감정은 때가 지날수록 더욱 신뢰할 가치가 있다. 나는 이 세상이 떠날 때까지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죠. 순욱이 청거한 인재들 중 일부를 살펴보면 순유는 뛰어난 정치가로서 후일 위나라의 상서령이 되었고 종요는 외교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또한 정욱은 여포의 반란 때 순욱과 함께 연주를 지켜낸 공을 세웠고 곽가는 조조의 책사로서 큰 활약을 펼쳤죠. 200년에는 원소와의 관도대전이 벌어졌는데요. 당시 원소는 조조보다 훨씬 강한 세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조조의 패배를 예상했습니다. 이때 공융이라는 인물이 순욱에게 원소는 땅이 넓고 병사가 강합니다. 전풍, 허유는 지모의 선비이고 신배, 봉기는 충성을 다하는 신하이며 알량과 문추는 용맹함이 으뜸이니 이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순욱은 원소 진영의 각 인물들의 약점을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원소는 병력은 많으나 법령이 정비되어 있지 않고 전풍은 강직하나 윗사람을 거스르며 허유는 탐욕스러워 자신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신배는 제멋대로 하여 지모가 없고 봉기는 과감하나 스스로를 판단하니 알량과 문추는 한가필부의 용맹일 뿐입니다. 놀랍게도 이 평가는 그대로 적중했는데요. 전풍은 간언하다가 처형당했고 허유는 부정부패가 발각되어 조조에게 항복했다가 거만한 태도로 인해 죽음을 맞았습니다. 신배와 봉기는 원소의 아들들 사이에서 벌어진 권력 다툼에 휘말려 세력이 분열되는데 한몫했고 알량은 관우에게, 문추는 순유의 계략에 당해 사망했죠. 실제 전투가 벌어졌을 때는 더욱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군량이 바닥나고 전세가 불리해지자 조조는 허도로 철수하려 했는데요.
이때 순욱은 원소는 모든 군을 관도에 집결시켜 공과 더불어 승패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만약 이를 제압하지 못한다면 필시 저들이 이를 틈탈 것이니 이는 천하를 가름하는 관건입니다 라며 조조를 설득했죠. 결국 조조는 오소에 있던 원소군의 군량 창고를 기습 공격해 불태우는데 성공했고 이를 계기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후 조조는 원소의 잔당을 뒤쫓지 않고 남쪽의 유표를 공격하려 했지만 순욱은 이를 만류했습니다. 지금 원소는 패배하여 그 군사들의 마음이 떠났으니 마땅히 그의 곤란함을 타서 마침내 평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연주와 예주를 등지고 멀리 장강과 한수에까지 군사를 이끌고 갔다가 원소가 그 나머지 무리를 거둬들여 빈틈을 타 후방에서 나온다면 공이 일은 성사되지 못할 것입니다. 조조는 순욱의 조언을 받아들였고 결국 원소가 병으로 죽은 뒤 그의 아들들이 벌인 권력 다툼을 틈타 하북 지역을 손에 넣을 수 있었죠. 이처럼 순욱은 조조의 최고 참모로서 눈부신 활약을 펼쳤고 조조도 그의 공을 인정해 만세정후에 봉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딸을 그의 아들과 혼인시키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관계는 멀어지게 되는데요. 그 결정적인 계기는 212년 동소라는 신하가 조조에게 위공의 자기와 구석이라는 특전을 받도록 건의했을 때였죠. 당시 순욱은 이를 강력하게 반대했는데 이는 그가 조조를 통해 후한을 부흥시키고자 했던 반면 조조는 자신의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는 야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순욱은 헌제의 아내였던 복황후가 조조를 헐뜯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한 황실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조조의 신임을 잃게 됩니다. 이후 순욱의 죽음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진수의 삼국지 정사에 따르면 순욱은 병에 걸려 수춘에서 49세의 나이로 사망했다고 하지만 위시춘추에는 조조가 빈 찬압을 보내 자결을 강요했다고 전해지고 있죠. 순욱은 평소 매우 겸손한 태도로 일했고 공정하게 나란 일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받은 녹봉도 대부분 종족이나 친구들과 나누었다고 하니 그의 인품 또한 훌륭했음을 알 수 있죠. 유비에게 제갈량이 있었다면 조조에게는 순욱이 있었다는 평가처럼 순욱은 조조의 최고의 참모였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꿈꾸던 이상이 달랐기에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죠.